저는 오늘 웨비나를 진행할 전세별이라고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속기사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개월 딸쌍둥이 엄마 속기사 최혜지입니다. 현재 학폭위 전담 속기사로 일하고 있고 출장 속기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 11월에 40대 속기사 웨비나에 참여해 주셨던 이화영 속기사님입니다. 네, 다시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두 자녀의 엄마이자 40대의 속기를 시작한 속기사 이화영입니다. 안양시 의회 기간제 속기사이며 현재는 소리잡아 아카데미 강사로 곧 만나뵐 예정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이전과는 다르게 오늘은 워킹맘이라는 주제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행사 진행 순서에 대해서 먼저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 순서로는 육아와 속기를 병행하며 속기사로서의 첫걸음을 떼신 이야기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해요. 또 워킹맘 속기사로서 일하시면서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는지 또 궁금하시지 않나요? 육아와 속기를 어떻게 병행하고 계신지 속기사님들만의 팁을 또 공유해 드리는 시간도 이어서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육아맘으로서 속기사라는 직업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솔직 담백한 이야기를 속기사님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행사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최혜지 속기사님께서는 작년 4월에 웨비나에 참석해 주셨을 때 자막방송 송출 업무인 라이브 콘텐츠 속기 일과 또 학폭위 회의록도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좀 차이점이 생기신 게 있나요? 현재도 계속 학폭위 속기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라이브 콘텐츠는 지금 학폭 일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새해 들어서는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랑 또 다른 차이점이라면 작년 상반기 시험 이후로 한글 속기 1급 자격증 취득에 성공했습니다. 이화영 속기사님께서는 의회 속기사로 일하시면서 뭐 추가적으로 겪으신 뭐 인상 깊은 일화 같은 거 있으신가요? 네, 아무래도 12.3 계엄령이 발동했을 때인데요. 퇴근 후 이제 계엄 소식을 듣고 모든 정치 활동, 의정 활동 중단이라는 소리에 단톡방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하면서 앞날을 끌어안고 걱정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때 정말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제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육아로 인해서 경력 단절을 겪으신 경험이 있으실까요? 우선 저는 임신 초기에 다니던 직장이 법률사무소였습니다. 그래서 외부 출장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고위험 산모인 쌍둥이 임산부가 다니기에는 조금 걱정이 돼서 임신 초기부터 그냥 일을 그만두고 쉬게 됐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아이 키우면서도 꾸준히 또 시간도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게 있을지 직종 변경을 고민하다가 임신 중에 속기사라는 일을 이제 알게 됐고 일단 키보드 결제부터 하고 그런 도전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한 애들 5, 6개월 정도 됐을 때부터 속기사로 처음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속기사로서 경력을 쌓는 것이 절실했기 때문에 뭐 애들 재우고 밤늦게 아니면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는 등 제 나름대로 경력 단절이 되지 않게 피나는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이화영 속기사님께서는 출산 후에 다른 일을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국공립 어린이집까지 5년 동안 담임교사로 일했는데 예측하기 어려운 안전사고나 뭐 돌발 상황이 많아서 체력적으로 좀 많이 지치더라고요. 그러던 중 남편이 속기사를 권유해 줬고 또 듣고 기록하는 일이니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덜할 것 같아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맞아요. 실제로 인간관계, 뭐 혹은 외부적인 스트레스, 뭐 체력 부담 이런 것이 적다는 것이 속기사의 큰 장점 중에 하나죠. 이렇게 이제 육아를 병행하면서 속기 공부 시간이나 루틴 또 어떻게 잡으셨을지도 궁금한데 혜진님부터 또 말씀을 해주세요. 네, 저는 일단 속기 공부할 때 하루 2~3시간은 꾸준히 연습을 하려고 했어요. 좀 어렵겠다 싶은 날에는 하다못해 진짜 1시간이라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제 공부 루틴은 다들 하시는 것처럼 약어 복습하고 사설치기, 듣고치기 순으로 진행을 했는데 루틴은 이렇지만 제가 그날 이렇게 공부하기 싫다, 뭐 듣고치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루틴 다 무시하고 하고 싶은 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속기 키보드에 손을 붙이고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화영님께서는 공부 시간을 얼마 정도 잡아주셨어요? 저는 많게는 2~3시간으로 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자격증 시험 시즌에는 공부는 한 4시간 이상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토요일에는 뭐 조금 더 시간을 내서 평균적으로는 3시간
이상 공부했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속기 공부를 소리잡아 아카데미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실 텐데 육아맘으로서 온라인 공부를 하시면서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육아맘으로서 집에서 실시간 강의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프라인으로 학원에 나가야 했다면 뭐 체력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많이 무리가 갔을 것 같고요. 경험한 바로 조금 아쉬웠던 점은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 왔을 때 장기간 수강을 정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임신 중에 수강을 했었는데 임신 말기에는 이제 2달을 하루 종일 누워만 있어야 했어요. 그때 그런 부득이한 상황이 생기면 수강을 장기간 정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제 성격이 좀 내성적이다 보니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게 창피해서 연습을 더 하고 수업을 들으려고 병가로 수업을 일시 중단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만약 창피해도 수업을 통해서 좀 약점을 보완하고 다져 나갔다면 자격증을 좀 빨리 탈 수 있지 않았을까 아주 뼈저린 후회를 합니다. 소리잡아 아카데미 일시정지는 유료 수강생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한데 만약에 이제 병가로 인해서 예외 적용이 필요할 시에는 카카오톡 쪽으로 문의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또 이제 소리잡아 아카데미는 협회 취업센터와 또 연계가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신뢰할 수 있는 교육기관에서 배우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서 혜진님, 임신하셨을 때 뭐 이런 신체적으로 힘드신 때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공부하면서 이런 게 도움이 됐다 이런 방법이 있으실까요? 임신했을 때는 졸음이 많이 왔는데요. 그럴 때는 그냥 잤어요. 졸면서 속기를 해도 어차피 효율이 떨어지니까요. 그리고 속기 연습하면서 예쁜 디저트, 맛있는 음료수 먹으면 사진 한 장 꼭 남기고 뭐 누구한테 보여줄 것도 아닌데 일단 남기고 연습을 시작했어요. 화영님께서는 현재 자녀분들이 그래도 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없으셨나요? 속기를 시작할 때 큰아이는 이제 사춘기가 밀려오는 중학생, 막내는 6살, 그러니까 8살 터울이었어요. 코로나가 딱 시작할 때였기 때문에 학교 수업도 유치원 수업도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시세끼 돌밥에 간식에 부엌에서 이렇게 울었던 기억이 선명히 나네요. 혹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뭔지 아세요? 뭐, 엄마, 오늘은 뭐 먹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킹받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니요. 엄마, 그건 아까 먹었잖아요. 그거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본격적으로 속기사로서 일하고 계신 지금 육아와 속기사 업무를 병행하는 하루 루틴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혜지 속기사님부터. 네, 학폭 업무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아침에 일어나면 제 밥이 아니라 아이들 밥부터 먹여드려야죠. 그리고 친정 어머니가 오시면 아이들 이제 맡기고 오전에 잠깐 재택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점심 먹고 오후에 바로 출근을 해요. 이제 학폭 같은 경우는 보통 오후 2시에 시작을 하는데 마치는 시간은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치는 대로 집에 바로 귀가를 하고 바로 엄마와 육아 교대를 합니다. 퇴근하고 와도 이제 바로 육아가 시작되는 거죠. 또 이제 남편이 퇴근하면 같이 밥 먹고 집안일 하고 육아와 가사에 매진을 하다가 9시면 아이들을 재워요. 그 이후에는 저도 이제 뭐 넷플릭스를 보거나 저만의 시간을 갖고 이제 자기 전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는 다시 일을 합니다. 화영님은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저의 경우 현재 아카데미 강사 교육을 마치고 재택으로 속기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의회 회기 준비가 다가와서 연습도 틈틈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은 육아 중이시라면 재택 프리랜서 속기사를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장으로 나가는 걸 좀 택하신 이유가 또 따로 있으신가요? 처음에 재택을 계속 했었는데 늘 집에서 일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집에서 탈출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을 했고요. 또 공공기관에서 경력도 한번 쌓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저는 5월에 자격증을 따고 그달 셋째 주에 공고가 나서 합격을 했기에 이건 무조건 경험각이다. 이건 탈출각이다. 세상 냄새, 어른 냄새, 뭐 이런 냄새 맡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셨죠? 탈출. 네, 두 분 다 바깥 공기가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그 해당 업무 분야에서 일하고 느끼신 장단점. 네, 이것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 교육청 출장을 나가고 있는데 아이들 교육 부분에서 이건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통찰을 자주 얻기도 하고요. 선생님, 법조인, 경찰관, 또 아동 전문가분들이라 그런지 다양한 분야의 인맥이 생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속기사로 일하다 보면 이제 누구랑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적거든요. 그래서 이런 만남들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화영님은 어떠세요? 의회 속기사로서의 업무는 좋은 환경과 깨끗한 음질, 또 정해진 기간에 집중적인 근무가 매력적이었습니다. 임시회 기간이 짧을 때는 또 비교적 또 급여도 작고 소중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나만의 방학을 또 맞이하면서 가정도 아이들도 또 나의 속기 실력도 재정비할 수 있는 것이 엄마 속기사로서의 큰 장점이었어요. 이번에는 워킹맘 속기사로서 일하시면서 이제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었는지 화영님은 지난 웨비나에서 첫 급여로 자녀분에게 아이패드를 선물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어 텍스트 비디오 사운드 2023이라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그 돈으로 고등학생이 된 아이에게 아이패드를 쫙 선물을 해줬어요. 이번 행감 때 받은 급여로는 아이들 학원비, 또 막내가 따뜻한 물이 나오는 수영장 학원비까지 선입금을 해서 했고요. 얘들아, 엄마가 일 계속하면 이렇게 따뜻한 물 나오는 수영장 계속 보내줄 수 있는데 하니까 어서 일하라고 이렇게 애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확실히 들어보면 동기부여를 굉장히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동기부여인 것 같아요. 동기부여. 동기부여군요. 네. 혜진님께서도 아이에게 뭔가를 사주신 첫 선물이 있으신가요? 아이들 이제 책 전집이나 블록 같은 장난감들 점점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를 조금 더 여유롭게 사줄 수 있게 된 것 같고, 그러니까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소소한 거를 사줄 때 많이 따지지 않고 사주게 된 것 같아요. 이번에 설 연휴 있었잖아요. 그때 양가 부모님들께 역대급으로 용돈을 드렸어요. 그 시아버지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갑자기 용돈 잘못 넣은 거 아니냐, 평소 드리던 것보다 많이 드렸더니 어른들도 기뻐하시고 저도 뿌듯했습니다. 처음으로 출장 속기를 나가셨을 때는 어떠셨는지? 일단 처음 출장 속기 나갔을 때는 녹음기 자리 배치를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참석하는 위원분들 명단이 제공이 안 됐어요. 사실 기본적인 건데 그때 제공이 안 돼서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하필 그때가 여름이어서 제가 또 데프리카에 살잖아요. 땀이 줄줄 났어요, 진짜. 네. 녹음기는 다다익선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2-3개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5개까지 늘어나게 됐고, 또 중고마켓에 슬슬 보고 있거든요. 6개로 늘려보려고. 네. 그럼 이번에 화영님께도 여쭤볼게요. 이번에 이제 새로 지원하게 되신 분야가 있죠. 의회 속기사에서 소리잡아 아카데미 강사로 지원하시게 된 계기, 이유 있을까요? 25년도에도 의회 속기사로서의 근무가 확정되었지만 그 기간을 피해서 다른 실무도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마침 아카데미 강사 공고가 났고 제가 실무를 하고 있지만 제가 겪어온 실패와 아픔의 긴 시간들을 겪으시지 않도록 안내를 잘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용기를 내게 됐습니다. 이어서 속기사를 준비하고 속기사로서 일하게 되면서 가장 크게 변화한 부분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저는 일단 하루 시간 조절이 유동적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애 낳기 전에는 9to6로 일을 하다 보니까 제 볼일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적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오후에 출근을 하고 또 재택근무를 병행할 수 있는 업무이다 보니까 제 시간을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44세 체력 자체가 없는 인간인데요. 속기사로 일하면서 크게 느낀 점은 제가 앞서 근무한 직종에 비해서 체력 소모가 덜 하다는 점이 가장 크게 와닿았어요. 그리고 속기사의 일이 깔끔하고 규칙적이라서 일과 가정의 병행도 지치지 않는다는 점도 있었고요. 또 이전 직종들에 비해서 업무에 대한 피로도가 낮은 거, 그만큼 또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일과 육아 그리고 공부를 어떻게 병행하셨는지